자,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입니다. 설 긴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그죠? 저도 이번 설 연휴에 푹 잘 쉬었다가 왔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죠, 뭐, 그죠? 자, 설 연휴에 이제 여러분들은 또 뉴스를 들으면서, 그죠? 또 어떤 분들은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유하거나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전력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유, 큰일 나겠다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아무튼 오늘 이 딥시크라는 이놈 때문에 또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와 전력주, 그동안 뭐 잘 나왔던 지난해, 그죠? 또 올 연초에도 잘 나갔던 이런 업종들이 또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이런 AI라든지 포털, 그죠? 네이버와 또 이쪽 카카오과 또 로봇 뭐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가져갔고, 뭐 여기저기 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또 바이오주들도, 그죠? 일부 이제 말씀을 드린 그런 바이오주들은 또 강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뭐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이런 또 흐름 자체는 좀 나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셀트만 좀 올랐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셀트는 또 다음 주에 이제 오를 수 있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그림이기는 해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우리 또 셀트리온이 그 FDA로부터, 그죠? 이 악템나 바이오시밀러를 또 판매 승인을 또 획득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호재가 매일매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주가를 계속 또 잡아 당기는, 묶고 놓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또, 일요일 말 윈도우 드레싱도 있기도 했죠. 그죠? 뭐 그런 부분에서 막판까지 또 검은머리 창고든 뭐 외국계든, 그죠? 좀 누른 모습은 보인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나 또 기관들이 지금 이제 18일 연속 매도거든요. 오늘 뭐 5만 주, 그죠? 그런 상황 부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수급에 비해서는 하방 경기가 상당히 좋다. 뭐 여기서 크게 일봉은 좀 보고 계시지만은 지금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이제 양봉들 차례이기는 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또 보자고요. 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아마 여러분들 또, 설 연휴에 뉴스를 접하면서, 보았던 게 트럼프 관세 부분이었죠. 어쨌든 2월 1일부터 이제 지금 뭐, 멕시코와 프랑스, 캐나다는 25%의 관세를 지금 확고한 것 같아, 그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또 산업에 비해서 산업들의 뭐 10%의 관세를 또 부과한다. 셀트도 바이오 쪽도, 그죠?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죠? 로직스하고 셀트하고 몇 개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또 우려감. 거기에서 셀트는 어떤 회사 측면에서 또 대응 전략, 그죠? 입장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어제 주주들에게 또 드리는 글로 나왔는데 그거 이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이제 아무튼 이 AI가 가성비 좋은 AI가 이제 앞으로 줄줄이, 그죠? 나온다는 거예요. 딥시크를 비롯해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이제 고부가 부분에서는 HBM 자체가 한 단계, 그죠? 좀 영향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오늘 뭐 어쨌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 크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었고, 그죠? 그런 부분들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아무튼 어우 대단한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일봉이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그 바이오 쪽은 아침에 좀 강한 흐름으로, 특히 셀트도 이제, 그죠? 강하게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해서 또 장중간에 더 상승을 하다가 이제 밀리긴 했는데, 항상 뭐 요즘 보면은 또 시초가 높게 시작하고 장중에 이제 변동폭은 꼬리는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장중에 한때 또 이제
크게 좀 밀렸다가 결국은 200일을 지키는 와중에 이제 끝은 났어요. 그래서 주봉을 이제 한 주니까 주봉을 보면 주봉도 20주가 이제 약간 내려오고 있으니까 20주 입장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죠? 아무튼 뭐 18만 원에서 크게 멀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최근에 이제 어쨌든 양봉, 응봉, 주봉상, 응봉 두 개, 또 양봉 두 개, 응봉 하나, 양봉 하나, 응봉 하나, 뭐 이쪽 일부와 비슷한 거는 케이스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어쨌든 양봉을 또 내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봉상도 200주와 20주,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20주 이평에서 대세 상승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요즘 뭐 종목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좀 크게 좀 무너지는 종목들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동안에는 전력이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또 특히 뭐 지난해 연말 연초 조선주라든지 그죠? 나가는 쪽은 대단하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 오늘 로봇 뭐 네임버 같은 경우에는 뭐 21%, 로보티즈도 뭐 12%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죠? 아무튼 여러분한테 이제 이쪽 그 자료집 부분 그 이따가 재미난 이야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정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또 자. 아무튼 주봉상은 어쨌든 뭐 응봉이 다음 주 양봉을 내야 되는 또 낼 걸로 보여져요. 근데 월봉상은 응봉이긴 한데 크게 뭐 나쁜 응봉은 아니에요. 그죠? 월봉상은.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에 위치한 상태에서 한 단계 위에서 지금 월봉상 응봉으로 마감을 어쨌든 1월달 스타트가 뭐 응봉이니까.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큰 응봉이었잖아요. 그죠? 봉 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요. 올해는 쭉, 이제 지금 19만 아무튼 6천원대, 5천원대 여기만 돌파해버리면요. 그때는 좀 이제 가볍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을 조금 보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뭐, 물론 많이 올랐지만은 삼성 이쪽에 SK 하이닉스가 9.8% 급락을 했거든요. 또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은 효성중공업이 11% 급락. HD 현대일렉트릭이 7%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못 올랐고 계속 하락했지만 삼성전자도 2.4%또 하락을 했거든요. 거기에 셀트가 0.28%, 뭐 500원, 그죠? 물론 뭐 주가가 오르지도 못했지만, 그러니까 최근 성향이나 그동안의 셀트의 이런 흐름을 보면 아무튼 박스권에 18만원과 19만원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바이오 쪽에 알테오젠이 어느덧 37만 1,500원이에요. 알테오젠이, 그죠? 37만 1,500원이에요. 알테오젠. 제가 플랫폼 3인방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3.2%. 그죠? ABL도 오늘 2.9%. 그러니까 플랫폼 3인방, 또 최근에 물론 저쪽에 삼천왕 제약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플랫폼 3인방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거기에 조선주들, 하나오션, HD, 또 한국 조선해양.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방산도 좀 그렇고, 뭐, 이쪽, 이제 한미 반도체도 잘 나가다가, 어쨌든 오늘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 분류들. 그리고 이제 뭐 전력 이쪽. 아무튼, 딥시커가, 그죠? 어쨌든 충격을 던진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적은 비용으로도 구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쪽, 기아 이쪽에 누굽니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네이버가 6%, 카카오가 7% 급등이죠.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이제 맹글 때 설날 또 우리 은정이를 참 현정이를 또 봤어요. 그죠? 현정이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 현정이가. 첫 마디가 자료집을 구할 수 없냐, 오빠. 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료집을 구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늦게 보고 했더니 마감이 되었다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래요. 거기서
거기, 응?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얻을 수도 있는지 모른다. 저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던지. 그래서 그걸 구해서 달래요. 공짜로 줄 수 있냐. 그죠?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자료집 구입을 하신 분들은, 그죠? 거기서 제가 이제 딱 하나 초창기에 그런 말씀 드렸죠. 로봇을, 그죠? 넣지 못했다는 거. 그죠? 그게, 그 외에는 지금 뭐 환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잘 해서 상반기에 좋은 성과.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조금 늦게 아직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또 확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죠? 셀트도 조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뭐 1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죠? 기다리세요.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1조 1755억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제가 한 유튜브를 일주일 정도 쉬었더니, 그죠? 좀 입이 약간 좀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이게 또 계속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쉬니까 막, 그죠? 자, 외국인들이 1조 1755억 매수예요. 기관들이 2,800억 매수죠. 근데 오늘 이제 금융투자 쪽이 그나마 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낙폭을 줄였고, 그죠? 근데 여전히 이게 이제 장 막판이었는데, 장중에는 사모펀드, 뭐, 투신, 보험 다 매도해요. 그죠? 매도. 그래서 여전히 우리 국내 기관들은 아직도 주식을 좀 내다 팔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사실은 우리가 설 연휴 때 미국 시장을 보면은 사실 이때 급락했잖아요. 그죠? 이때. 나스닥이 무려 3%나 막 급락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20일 일평을 순간 하루 깼지만 그 다음날 화요일날 바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수목.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이 강한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딱 바뀐 건 뭡니까? 그죠? 오히려 우리 시장 쪽에서는 오늘 뭐 그동안에 또 좀 쉬었던 종목들이 강하게 뭐 또 시장의 주도주는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력하고 이쪽에 반도체가 오늘 한번 눌러 앉은 거지. 그 외 부분에서는 뭐 다 똑같이 그죠? 로봇이나 뭐 또 AI 같은 경우 솔트룩스가 오늘 뭐 18% 급등을 하고 기타 뭐 단독과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그럼 또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테슬라도 20일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제 애플이 그죠? 애플은 투자를 확대를 안 했으니까 그죠? 애플이 오늘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의 급락에 애플이 20일에서 올랐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어쨌든 지금 저번 저점에도 깨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 단계 밑으로 좀 떨어지고 요게 이제 뭐 오늘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하이닉스, 그죠? 반도체, 또 전력주 이런 쪽. 그러나 거기에 가장 이제 뭐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 부분에서는 뭐 돌선 부분에서 AI든 뭐 자율주행이든 바이오든 그죠? 이런 쪽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좀 수정을 하면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셀트로 들어가서 보면 자 셀트가 사실은 뭐 셀트는 이렇게 그 승인을 받는 게 그죠? 판매 승인을 받는 게 획득하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야. 뭐 왜 셀트는 그동안에도 그죠? 11번째 승인을 유럽이든 미국이든 각국에서 제품을 가지고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악템라가 어쨌든 미국에 또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국내 부분에서는 또 지난달인가요? 받았고, 그죠? 이제 미국 받고, 유럽에는 아마 12월 달에 그때 이제 승인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이제 2월 달에 유럽에서도 이제 판매 승인이 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저번에 이제 프롤리아 같은 경우에 이쪽에 누굽니까? 암젠인가요? 거기하고 이제 소송 합의를 또 했죠. 해가지고 미국에서 6월 1일부터 또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셀트가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 시밀러를 그죠? 지난해 앞당겨서 시판을 시작을 했고 또 매출을 그죠? 여기저기서 막 일으키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를 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앞템나 같은 경우에는 피하하고 정맥 두 가지 제형으로 승인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약간 또 다양성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그 유럽 그러니까 글로벌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그죠? 자가면역 질환 쪽이니까. 그죠? 셀트가 지금 자가면역 질환 쪽 부분에 지금 뭐 제품들을 3개 요거 포함해서 3개인가요? 그죠? 가지고 4개인가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만 이제 2조 3천억 정도 되니까. 그죠? 이 또한 이제 셀트의 또 하나의 매출 제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또 다음 달에는 유럽에서 그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게 좀 약간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무튼 뭐 이쪽 그 우리 시장 근데 크게 아직까지는 2월 달부터 아무튼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만약에 한다면 그죠? 이제 할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죠? 당장 뭐 이제 내일이니까 만약에 관세 부과를 한다면 이제 또 보편 관세 부분에서 우리도 그죠? 이제 서서히 또 다가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물론 뭐 전 산업 쪽에 다 작용이 되는데 사실은 셀트가 저도 뭐 지금 이게 이제 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이오 같은 게 우리나라가 뭐 그죠 그렇게 미국에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뭐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결국은 이제 이쪽에 뭐 삼바하고 뭐 셀트하고 그죠? 이 부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셀트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관세 정책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전략을 어쨌든 세우고는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를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다른 이런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나 이런 쪽, 뭐 2차 전지 이런 쪽보다는 그죠? 쉽게 말하면 껌이야, 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는 어쨌든 약가를 어쨌든 인하하는 정책을 그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약가가 어쨌든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비자라든지 또 의료 시스템에는 부담이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쉽게 이제 이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도 그렇게 할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할까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셀트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오늘, 어제 회사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또, 그죠? 냈잖아요. 부분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 내에 재고 확보를 3분기까지 정도를 해놨다고 해요. 3분기까지, 그죠? 그래서 3분기까지 해놨으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뭐 가는 부분에서는 미리 좀 그 많이도 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셀트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을 수출을 해놓으면 이거는 이제 완제품으로, 그러니까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관세가 뭐 또 금액이 크니까 좀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원료 의약품 부분에서는 그렇게 관세가 크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약간 장점을 가지고는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3분기까지 그죠? 재고를 미국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튼 뭐 이 완제를 수출하는 것보다, 그죠? 하는 것보다 원료 자체를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그죠? 제조 역할을 갖춘 있는 업체하고 뭐 협업을 하든 해서 이제 생산을 하면 그만큼 관세를 또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대응도 전략도 세우는 것 같아요. 큰 쪽이 이제 가장 이제 뭐 만약 이게 뭐 변함이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죠? 그때는 이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생산 기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를 보내고, 그게 좀 그러니까 원료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적으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서 생산하는 뭐 그런 부분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튼 셀트는 거의 95%를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환율 자체가 완전히 고환율 아닙니까? 오늘도 뭐 오늘도 얼마 1,400, 1,500원, 1,450원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아무튼 고환율이다 보니까 또 이런 지금 뭐 영업 이익이든 매출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상 유지가 될 것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00원이나 막 1,200원 한다고 그러면, 그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매출이나 영업이 좀 줄 수 있겠으나, 다행히 관세 부분이 있더라도 뭡니까? 환율 자체가 고환율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또 회사의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세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2월 1일 멕시코와 이쪽 캐나다, 그죠? 그 이후에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회사가 아무튼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크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환율 환경과 또 수출 기업으로서의 긍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에 쭉 오늘 이게 보여드리는 게 여기 이제 회사가 주주들에게 드리는 글, 그죠?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것 때문에 뭐, 그죠?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11만 8천 주죠. 좀 컸죠? 그죠? 컸어요. 근데 이건 약간 이제 윈도우 드레싱과도 조금 전 연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은 뭐 5만 4천 주 오히려 매수였는데,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는 뭐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좀 좋지 않은, 아직까지 어쨌든 멈추지 않았으니까. 지금 뭐 연속으로 따지면은 18일 연속 매도거든요. 그죠? 오늘 금융투자도 오늘 뭐 전체 샀는데 매도, 보험 어쨌든 매도, 투신이 17,000주 매도고, 사모펀드도 오늘 8,900주거든요. 연기금도 오늘 약간 매수인데 오늘 4,500주 매도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이제 크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8만 원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고 있다. 박스권 하단을 지키고 있다. 그 부분에서는 나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뜻.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미는 부분에서 만약에 뭐 밑으로 더 뭐 17만 5천 원, 뭐 17만 4천 원 이런 식까지 밀어가려면 밀거든요. 그죠? 또 오늘 지수도 크게 안 좋았었고 또 장중할 때 크게 밀렸지만 바로 복원을 시켜버리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크게 주가가 밀릴 건 없다. 단지 우리가 자기는 뭐 밀리는 것보다는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처럼 때가 되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쪽에 자사주는 3만 주 다 체결을 또 시켰죠, 그죠? 3만 주.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절반 정도 이제 체결을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5장 들면서 이제 모간 스탠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5장 들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올라오니까 모간 스탠리가 오히려 매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장 막판까지 모간 스탠리가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상승을 저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IM증권 이거는 뭐냐면 그거 같아요. 이쪽에 그 뭡니까 시장 조성자, 그죠? 이 얘들은 샀다가 팔았다가 지난 주가 금요일 날 오를 때는 샀고 오늘 또 내리니까 파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한도 오늘 39,000주, 그리고 뭐 CT, 그러니까 아침에 CT도 이제 지난주까지 매도를 했었던 창구였죠. 그게 오늘 좀 가미되었던 게 모간 스탠리.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가 컸던 부분에 비해서 셀트가 마이너스 500원이면 선방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항상 신한이 매도가 또 나오면 누가? 삼성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창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뭐 어떤 하고는 하거든요. 외국계가 CT가 나오면 대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CT가 매도를 하면서 대신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어쨌든 변화는 그죠? 그동안과 다르게 그죠? 이게 저 대신 물량이 좀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아니니까. 그죠? 뒤로 갔다가 주는 건지 자식들이, 그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세심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대신 창구가 외국계의 매도 부분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기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도 한번 쭉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1330만 주 팔았어요. 1330만 주. 엄청나게 팔았죠. 그죠? 오늘 개인들이 100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44만 9천 주 매수해요. 네이버. 그죠? AI. 어떻게 보면은 딥시커 수혜주의 최대 수혜주가 네이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이버가 엔더 누구? 카카오는 기관들이 크게 매수를 했죠. 카카오 바닥 쳤죠 이제.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크게 매도를 했어요. 111만 주. 단기 약간 고점은 좀 나온 그런 느낌이죠. 기관도 계속.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늘 막 120만 주를 매수를 하더라고요. 하나오션.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오늘 매도를 했죠. 그죠? 그래서 22세를 지키고 있으니까 뭐 크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딥시크가 나오든 뭐 또 다른 또 챗 GPT가 나오더라도 그죠? 그리고 이제 ABL하고 이쪽에 알테오젠하고 또 누군가 리가캠은 누가 기관들이 매수를 그러니까 이쪽은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야 돼요. 외국인들 같이 매수하면 더 크게 뭐 오르긴 하겠지만은 오늘 ABL 바이오 또 리가캠 알테오젠. 자, 이쪽 AI 쪽에 이제 솔트록스가 오늘 외국인들이 17만 주를 그죠? 이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솔트록스를 비롯해서 그쪽 분야 부분에서는 누굽니까? 코난 테크놀로지, 그죠? 폴리토는 상한가니까 맘 AI 그 4개 정도 부분이 오늘 강했는데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단기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원금의 한 20% 정도는 그죠? 셀트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셀트 뭐 그렇게 아닌 분들은 뭐 그렇게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은 20% 정도는 단기로 활용을 하십시오. 그죠? 그래야지만 셀트를 지킬 수가 있고요. 또 셀트의 수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주말 수급에서 이쪽에 이제 뭡니까? 신용이 조금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데 거기서 크게 멀어지진 않고 있어. 200에서 그죠? 그렇게. 자, 화이팅 하시고 일요일 날 수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장과 지주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